1인당 GDP 세계 최상위권. 마리나베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시아 금융의 심장부.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도시국가가 정작 마실 물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도 없고 호수도 거의 없고 국토는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예요. 한때는 이웃나라의 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자나라가 됐을까요? 오늘 이유도감에서 물 없는 부자나라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물이라는 자원 앞에서 철저히 불리한 나라였어요. 강이나 호수 같은 자연 수자원이 거의 없고 국토마저 좁아 빗물을 가둘 저수 공간조차 넉넉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세계 평균의 수십 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어요. 물이 없으면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데 그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싱가포르가 독립하던 순간부터 짊어져야 했던 숙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은 단순한 자연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웃나라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 필요한 물의 상당량을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정해진 협정에 따라 값을 치르고 물을 받아오는 방식이었지만 문제는 이 생명줄이 외교 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양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물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이 반복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나라의 생존이 국경 넘어 다른 정부의 결정 하나에 달려있는 상황. 이보다 더 위태로운 조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 현실이 될 뻔한 순간이 실제로 찾아와요. 1960년대 초 싱가포르는 극심한 가뭄을 연이어 겪어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수돗물 공급 시간이 하루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물통을 들고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풍요로운 지금의 싱가포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죠. 이 위기를 겪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뼈저리게 깨달아요. 물을 남에게 의존하는 한 이 나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때부터 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시작돼요. 싱가포르 정부는 더 이상 물을 하나의 원천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이른바 4개의 국가 수도꼭지 전략이에요. 첫째, 섬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빗물을 최대한 모으는 지역 집수. 둘째, 여전히 필요한 만큼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 셋째, 바닷물을 정수해 마시는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그리고 넷째, 가장 파격적인 발상이 등장해요. 바로 이미 써버린 물을 다시 마시는 물로 되살리는 기술이었어요. 사람들이 쓰고 흘려보낸 물, 즉 하수를 최첨단 멤브레인 기술과 자외선, 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되살리는 거예요. 이 물에는 뉴워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설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내가 흘려보낸 물을 다시 마신다니. 많은 시민들이 거부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불신을 깨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파격적인 선택을 해요. 국가 지도자와 강요들이 공개 행사에서 직접 뉴워터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장면은 국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갔어요. 이 물은 안전하다는 말보다 내가 먼저 마신다는 행동이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뉴워터는 지금 싱가포르 전체 물 수요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버려지던 물조차 국가 생존의 무기로 바꿔버린 셈이에요. 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위기감은 싱가포르라는 나라 전체의 운영 방식에도 스며들었어요. 부족한 자원을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원칙이 물뿐 아니라 행정과 경제 전반으로 확장돼요. 낭비 없는 행정,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 부패에 관대하지 않은 시스템.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부족함에서 시작된 절박함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을 완성시킨 거예요. 싱가포르에는 석유도 넓은 농지도 없어요. 하지만 지도를 펼쳐보면 이 나라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보여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백길의 정중앙. 싱가포르는 이 지리적 위치 하나를 최대한 활용해 스스로를 항만과 물류, 그리고 금융의 허브로 재설계했어요. 땅속에 자원이 없다면 위치와 신뢰를 자원으로 만들면 된다는 전략이었어요. 그 결과 전 세계의 돈과 기업들이 이 작은 섬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아시아 물류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어요. 동시에 물 재활용과 담수화 기술에서는 전 세계가 배우러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한때는 없어서 벌벌 떨던 자원이 이제는 기술로 수출하는 무기가 된 거예요.
싱가포르의 부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위기감이 효율적인 시스템과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번영으로 이어졌어요. 물 한 방울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작은 섬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오히려 부자가 된 다른 사례로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소재로 다뤄볼게요. 오늘도 세상의 이유를 하나 알아봤어요. 이유도감이었습니다.